평생을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오신 선배님들. 은퇴하고 나면 저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아름다운 제주도에 그림 같은 예쁜 집 하나 지어놓고 남은 여생을 마당에 꽃이나 심으며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낭만적인 꿈. 아마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이라면 가슴속에 한 번쯤은 다들 품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달콤한 꿈을 산산조각 내셔야만 합니다. 아름답던 낭만의 섬 제주도가 지금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속부터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값으로 가격표를 찢어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밤이 되면 불빛 하나 없는 소름 돋는 거대한 유령섬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최근 제주시 애월읍에 아주 번듯하게 지어진 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끔찍한 참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425세대 규모로 야심차게 지어진 새 아파트입니다. 반짝반짝한 대리석이 깔리고 조경까지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425세대 중에서 주인을 찾은 집은 기가 막히게도 딱 한 집뿐이었습니다. 단 한 집. 그럼 나머지 424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그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 전체가 한날 한시에 법원 경매장으로 질질 끌려가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참사가 터져버렸습니다. 지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아파트 단지 전체가 텅 빈 채로 흉물스럽게 버려진 겁니다.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제주도 바다가 아주 조금이라도 창문 너머로 보인다고만 하면 분양 공고가 뜨기가 무섭게 100% 완판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투기 세력들이 캐리어에 현금 다발을 쑤셔넣고 앞다투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당시 제주도 아파트 분양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바로 턱 밑까지 치고 올라가는 미친 기염을 토했습니다. 제주도 땅 한 평 없으면 벼락 거지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고 집값 상승률 전국 1위를 찍으며 영원히 돈이 마르지 않을 것 같던 그야말로 불패의 황금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제주도 아파트 값은 무려 40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반등조차 없이 끝없는 캄캄한 지하실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찔끔찔끔 조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무려 4년 연속으로 피를 흘리며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보통 육지에서 부동산 경기가 꺾인다고 하면 아파트 가격만 떨어지지 땅값은 그래도 버티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아파트 값은 물론이고 영원할 줄 알았던 땅값마저 동반 추락하는 전국 유일의 끔찍한 재앙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한 관광지니까,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서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위기가 와도 금방 털고 일어나서 결국 다시 미친 듯이 오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순진한 믿음을 아주 처참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상반기 제주도 법원 경매 매각률을 보면 겨우 19%에 불과합니다. 경매장에 물건이 5개가 나오면 그중 4개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침을 뱉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대출이자가 무서워서 반값으로 가격을 뚝뚝 후려쳐서 경매에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아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콧대 높던 최고급 아파트와 상가들이
밤이 되면 불이 다 꺼진 채 바닷바람을 맞으며 흉물스럽게 썩어가는 거대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황금의 섬, 수많은 은퇴자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이 낭만의 섬에 도대체 어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길래 이다지도 처참한 쑥대밭이 된 걸까요? 단순히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서 은행 금리가 올라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바로 제주도에 숨통을 주고 흔들던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차이나머니, 즉 거대한 중국의 투기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벌어진 잔혹한 먹튀의 결과입니다. 들어올 때는 미친 듯이 집값과 땅값을 펌프질해서 우리 서민들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내 집 마련을 못하게 만들어 놓더니 나갈 때는 빚더미, 껍데기만 덜렁 남겨놓고 쏙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중국 자본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잔혹한 황무지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끔찍한 비극의 씨앗은 누가 뿌린 것일까요?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안방을 남의 나라 투기 자본이 마음대로 짓밟고 유린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것일까요? 오늘 시니어 연구소가 준비한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셔야만 하는 아주 뼈저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도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고 이제야말로 내 오랜 로망이었던 제주살이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쌈짓돈을 만지작거리고 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떨어지는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가장 멍청하고 위험한 짓입니다. 투기꾼들이 거하게 한상 차려먹고 도망간 그 더러운 설거지판을 우리 선배님들이 평생 피눈물로 모은 은퇴자금으로 대신 치워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단돈 5억 원에 우리나라 영주권과 땅을 팔아넘긴 멍청한 정치권의 매곡 정책, 이른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끔찍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까발려드립니다. 제주도를 통째로 집어삼켰던 1조 원의 중국 자본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는 털고 지들끼리만 돈을 돌리며 섬을 박살냈는지,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제주도의 끔찍한 몰락, 그 소름 돋는 먹튀의 진실이 바로 이어집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도대체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안방이 남의 나라 투기꾼들의 돈놀이판으로 전락해버린 걸까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고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중국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가서 아파트 한 채, 땅 한 평을 사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에서는 외국인은 고사하고 자국민조차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땅은 무조건 국가의 것이고 개인은 그저 몇십 년 동안 돈을 내고 빌려 쓰는 시한부 새빵살이에 불과합니다. 내 돈 주고 샀는데도 기한이 끝나면 국가가 당장 방빼라며 쫓아낼 수 있는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2010년 당장 눈앞의 얄팍한 표 계산과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허울 좋은 핑계에 눈이 먼 멍청한 정치꾼들이 정말 기가 막힌 제도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휴양 콘도나 펜션 같은 관광 숙박시설에 딱 5억 원, 고작 5억 원만 투자를 하고 5년이라는 시간만 버티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살기 좋고 의료보험 혜택까지 빵빵한 대한민국 영주권을 아주 프리패스로 턱하니 내어주겠다는 미친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비자조차 없이 여권만 달랑 들고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지역이었습니다.
중국 본토의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노다지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만 날아오면 공기 좋은 섬에서 쉴 수 있고 부동산 시세 차익도 챙기고 나중에는 대한민국 영주권까지 덤으로 얻어가는 완벽한 독점 시장이 열린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열어젖힌 대문을 향해 비자 없이 들어온 중국 부자들은 제주도를 순식간에 자기들만의 전용 영주권 자판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소문이 대륙에 쫙 퍼지자마자 어마어마한 돈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무려 1조 원.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뭉칫돈이 제주도 땅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1조 원의 무려 98%가 전부 중국 딱 한 나라에서만 밀려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나머지 선진 국가들의 투자금을 전부 다 합쳐봐야 겨우 2%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투자 유치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오직 중국 돈 하나만 맹목적으로 빨아들인 기형적인 괴물이었던 겁니다. 우리 땅의 명운과 지역 경제의 목줄을 남의 나라 자본 딱 한 곳에 통째로 갖다 바치는 무서운 매국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 차이나머니가 쏟아져 들어올 때만 해도 언론과 지자체는 드디어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었다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죽어가던 대형 건설 프로젝트들이 중국 돈을 수혈받고 쑥쑥 올라가니 당장 동네에 돈이 도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전수전 다 겪으신 시니어 선배님들,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제주도에 와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잔혹하고 이기적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중국 자본은 제주도 노른자 땅을 사들여서 거대한 자기들만의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중국 자본이 지은 으리으리한 호텔에서 잠을 잡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대형 식당에서 지들끼리 밥을 먹습니다. 중국 자본이 세운 면세점과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심지어 중국인이 운전하는 전세버스를 타고 관광을 다녔습니다. 이른바 그들만의 완벽한 폐쇄적인 상권, 제로 투어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제주도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에는 도대체 단돈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떨어졌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공기를 마시고 우리 도로를 닳게 하면서도 철저하게 지들끼리만 돈을 돌리고 고스란히 본국으로 쏙 빼갔습니다. 한라산의 맑은 물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만 무참하게 파헤쳐지고 파괴되었을 뿐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온 낙수 효과는 완벽한 제로였습니다. 오죽하면 분노한 제주도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입에서 중국인이 지나간 자리에는 풀 한 포기도 남지 않는다는 뼈아픈 탄식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수익과 과실은 그들이 남김없이 다 빨아먹고 도망갔는데 정작 그 미친 듯한 투기 광풍이 남긴 참혹한 대가와 찌꺼기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얇은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투기 자본이 땅값을 미친 듯이 펌프질해 놓은 탓에 제주도의 평범한 청년들과 서민들은 평생을 뼈 빠지게 밭을 일구고 식당에서 일해도 자기 고향에서 작은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벼락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서 외국인 투기꾼들의 돈노름에 밀려나 변두리로 쫓겨나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이 끔찍한 비극. 이것이 바로
고작 5억 원의 영주권을 팔아넘긴 멍청한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지옥의 진짜 민낯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제도를 만든 자들을 찾아내어 엄벌에 처하고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피 끓는 호통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분노하고 가슴을 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중국 투기꾼들이 만들어 놓은 그 썩은 거품을 진짜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꽉 움켜쥐었던 참으로 안타깝고 순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귤밭을 팔아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달콤한 소문에 눈이 멀어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의 수렁으로 걸어들어간 우리네 평범한 이웃들과 탐욕스러운 건설사들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아직 삽도 뜨지 않은 빈 땅을 담보로 무려 1조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PF 대출을 끌어다 쓴 소름 돋는 빚더미 신기루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98%를 중국 한나라에 의존한 이 기형적인 빚의 탑이 거품이 꺼지는 순간 어떻게 제주도민들의 목을 무자비하게 졸랐는지, 언론과 투기꾼들이 꽁꽁 숨겼던 가짜 불패 신화의 참혹한 이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자본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제주도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우리 서민들과 탐욕에 눈이 먼 건설사들은 참으로 무섭고도 허망한 모래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2010년대 중반 제주도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집단적인 광기와 탐욕이 지배하는 미친 투기판이었습니다. 중국 돈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제주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2,612만 원까지 로켓처럼 솟구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이었냐면 당시 대한민국 심장인 서울 바로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동네가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고 피눈물 나는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렇게 집값은 강남을 위협할 정도로 서울 뺨치게 비싸게 치솟았는데 정작 그 섬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진짜 제주도민들의 평균 소득은 대한민국 전국 꼴찌, 완전히 밑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주도에 사는 평범한 청년들과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은 귤밭에서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식당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의 아파트 한 채를 평생 자기 돈 주고 살 수 없는 아주 기형적이고 잔인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턱없이 비싼 집과 땅들은 다 누가 샀느냐? 바로 외부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투기 세력과 영주권 장사의 혈안이 된 중국 부자들이었습니다. 외부의 그 뜨거운 투기 자본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에 집을 덥석덥석 사주니까 간신히 그 거품 낀 가격표가 유지되는 아주 위태로운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주도 집값은 그 지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진짜 경제력으로 만들어진 튼튼한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허공에 둥둥 떠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끔찍한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순박했던 제주도 사람들은 그 무서운 신기루를 진짜 오아시스라고 찰떡같이 믿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달콤한 환상에서 영원히 깨어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동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아파트값이 몇 천만 원씩 끼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니까요. 사람들은 이게 제주도 지역 경제가 튼튼해져서 오르는 진짜 가치라고 굳게 맹신해버렸습니다. 1년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오고 유명한 바닷가 근처 땅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이런 미친 펌프질 속에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생각만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남들 다 부자 되는데 나 혼자만 평생 벼락거지가 된다는 지독한 공포심이었습니다. 이웃집 김씨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밭을 팔아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동네를 휩습니다.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습니다. 내 돈 한 푼 없이, 아니 당장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아파트를 쇼핑하고 땅을 사모으는 빚잔치 광풍이 섬 전체를 무섭게 집어삼켰습니다.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라는 작자들은 연일 텔레비전에 나와서 제주도 집값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미친 듯이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 개인들만 그 무서운 빚더미에 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나라 경제를 말아먹을 초대형 시한폭탄은 기업과 탐욕스러운 개발업자들이 끌어다 쓴 어마어마한 대출에 시커멓게 숨어 있었습니다.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르는 아주 무서운 금융기법을 혹시 아십니까? 아직 삽도 뜨지 않은 허허벌판 빈 땅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최고급 호텔을 짓고 카지노를 올려서 관광객을 꽉 채우면 이만큼 수백억을 벌 수 있다는 그 장밋빛 미래의 예상 수익만 달랑 종이 쪼가리에 적어서 은행에 담보로 잡힙니다. 그리고 수백억, 수천억 원의 거액을 미리 당겨 쓰는 아주 위험천만한 대출입니다. 내일 벌 돈을 헛것으로 보고 오늘 당장 모래 위에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는 미친 도박입니다. 중국 자본의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은 건설사업자들은 앞다투어 이 무서운 빚을 산더미처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기저기 바닷가 뷰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곳이면 미친 듯이 파헤치고 대규모 리조트와 풀빌라를 때려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주 지역에 겹겹이 쌓여있던 PF 대출 잔액만 무려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조 3천억 원. 이 엄청난 돈이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콘크리트 뼈대만 앙상한 건물들에 꽁꽁 묶여버린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끝없이 몰려오고 집값이 계속 오르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짓기도 전에 비싸게 분양을 때려서 그 돈으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으면서 빚잔치를 벌이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거나 건물이 안 팔려서 빈집으로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대한 빚의 탑은 밑동부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연쇄 부도, 폭망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개인이 영혼까지 끌어모은 빚, 탐욕스러운 건설사의 빚, 그리고 1조 3천억 원짜리 PF 대출 폭탄까지. 제주 경제 전체가 빚 위에 빚을 아슬아슬하게 쌓아 올리며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 위태로운 빚의 탑을 혼자서 덜덜 떨며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기둥이 바로 차이나머니, 중국 자본 딱 하나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에 쏟아부은 투자금도 중국 돈, 비행기 타고 놀러와서 돈을 쓰는 관광객도 중국인이었죠. 우리 제주도의 경제적인 명운과 생명줄이 오직 중국이라는 한 나라의 기분과 변덕스러운 정치적 상황에 완벽하게 종속되어 버린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한 나라의 자본에 100% 목을 매단 이 기형적인 구조. 하지만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쏟아지는 화려한 돈다발의 유혹에 취해 구조적인 위험을 모른 척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기르기는커녕 그저 폭탄 돌리기만 계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그 끔찍하고 파멸적인 순간이 아주 무자비하게 등 뒤에서 날아와 꽂히고야 맙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대한민국과 제주도가 스스로는 절대 막을 수 없었던 거대한 외부 충격, 바로 그 유명한 사드 사태 폭탄과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이 어떻게 차이나머니 98%를 순식간에 공중으로 증발시켜버렸는지 그 참혹한 붕괴의 서막을 열어 젖힙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빚더미, 신기루가 푹 꺼지며 거대한 유령섬으로 변해가는 과정. 남의 나라 자본에 목을 매단 대가가 얼마나 뼈저린 피눈물로 돌아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소름 돋는 결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땅값을 미친 듯이 펌프질하며 영원할 것 같던 차이나머니의 싹쓸이 잔치. 하지만 선배님들, 모래 위에 지은 성은 파도가 한 번만 세게 쳐도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오직 중국이라는 한 나라의 자본에 98% 목을 매달았던 이 기형적인 빚의 탑에 마침내 대한민국과 제주도가 스스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외부 충격이 날아들었습니다. 2017년 우리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잔뜩 화가 나서 아주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보복 조치를 때려버렸습니다. 바로 자기 나라 국민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시키는 무시무시한 한한령을 내린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국 밖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해외 부동산 투자 송금 통로까지 아예 꽉 막아버렸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정치적인 보복 결정으로 제주 경제를 팔떡이게 만들던 두 개의 심장,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 투자 자금이 한날 한시에 심정지를 일으키고 멈춰섰습니다. 유입 자본의 98%를 중국 딱 한 나라에만 기대고 있었던 끔찍한 대가가 하루아침에 지옥 같은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드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중국 본토 내부에서 아주 무서운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져버립니다. 중국 부동산 경제를 이끌던 헝다그룹 같은 거대한 재벌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줄줄이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자체의 부동산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가 된 중국 부자들이 바다 건너 제주도에 돈을 보낼 여력이 단 1원이라도 남아 있었겠습니까? 이 두 번의 거대한 충격은 그나마 찔끔찔끔 들어오며 제주도에 숨을 불어넣어주던 마지막 자금줄마저 완벽하게 끊어버린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드와 헝다 파산으로 든든했던 철문이 쾅 닫혔는데 이제는 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제주도 노른자위 땅을 무차별적으로 싹쓸이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드디어 엄청난 비판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고작 5억에 영주권만 쏙 빼먹고 튀는 놈들이다. 우리 아름다운 제주도 땅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 이런 국민적인 분노와 위기감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여론의 거센 질타를 버티지 못한 정부가 부랴부랴 칼을 빼들었습니다. 투자 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무려 2배나 올려버리고 외국인 투자의 문턱을 아예 넘지 못하게 아주 높게 쌓아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중국에서 돈줄이 말라가는데 안에서는 규제까지 꽉 조여버리니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때 제주도의 가장 큰 손이었던 중국 자본의 투자가 그야말로 깎아지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근 통계인 2025년에는 중국인 신규 투자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며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1조 원이라는 뭉칫돈이 한여름 땡볕의 이슬처럼 98%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영원할 것 같던 찰나의 황금기. 거대한 중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제주도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은 딱 하나, 관광산업뿐이었습니다. 중국 돈은 안 들어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도 계속 비행기 타고 놀러와주면 어떻게든 빚을 갚으며 버틸 수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배님들, 이 마지막 남았던 동아줄마저 아주 허무하고 기가 막히게 뚝 끊어지고 맙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바가지 요금 사태 때문입니다. 렌터카, 식당, 숙박업소 할 것 없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바가지 가격을 부르는 일이 아주 일상처럼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제주도 가서 비싼 흑돼지 먹고 렌터카 빌릴 돈이면 차라리 비행기 타고 일본이나 동남아 가서 황제 대접받고 온다는 분노 섞기 조롱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하늘길이 막혀 있으니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주도를 갔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맹독이 되었습니다. 비싸게 팔고 불친절하게 굴어도 손님들이 알아서 척척 찾아오니 서비스나 가격을 고칠 생각을 아예 단 한 번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 문이 활짝 열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눌려 있던 여행객들이 미련 없이 제주도를 버리고 전부 일본으로,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결과가 바로 잔인한 숫자로 증명됩니다. 2025년 초반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무려 4년 만에 100만 명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8%나 문텅 빠져나간 참혹한 수치입니다. 관광 하나만 쳐다보고 빚잔치를 벌이던 섬 경제의 뿌리가 통째로 뽑히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자본은 싹 증발하고 믿었던 내국인 관광객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돈줄이 마르니 제주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던 건설 산업이 말 그대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전성기 시절 제주도 전체 경제 성장의 33%를 끌고 가던 그 잘나가던 건설업이 지금은 마이너스 17%라는 끔찍한 역성장을 기록하며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무섭게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PF 대출을 끌어다 지은 건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간에 돈줄이 끊기니 공사가 멈추고 콘크리트 뼈대만 흉물스럽게 남은 거대한 유령 리조트들이 제주도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안 팔려서 텅텅 비어있는 악성 미분양 물량은 하루가 다르게 산더미처럼 쌓여만 갑니다. 살 사람은 다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빚을 떠안고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요. 결국 제주도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무려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도로 이사 오는 사람보다 제주도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탈제주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본격화된 겁니다. 한 나라의 자본의 98%를 의존하고 빚으로 빚을 덮으며 쌓아 올린 가짜 불패 신화. 그 화려했던 거품이 잔혹하게 붕괴하는 소름 돋는 연쇄부도의 늪.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제주도의 끔찍한 최후입니다. 선배님들, 죗값을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안방을 더럽히고
유령섬을 만들어버린 그들을 향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영주권만 쏙 빼먹고 튀는 자들의 영주권을 당장 박탈하고 그들이 남겨둔 텅 빈 흉물과 땅에 무자비한 세금 폭탄을 때려 국고로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자국민이 아니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강력한 법을 당장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정치권은 당장 답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내용에서는 이토록 쑥대밭이 된 제주도에 집값이 반토막 났다고 은퇴 로망을 꿈꾸며 함부로 들어갔다가 어떤 끔찍한 지옥을 맛보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의 피 같은 자산을 지켜내 진짜 바닥을 알리는 완벽한 3가지 황금 신호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오신 우리 선배님들. 은퇴하고 나면 저 맑은 제주도 바닷가에 텃밭 하나 일구며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으셨던 그 소박하고 따뜻한 꿈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그 지갑을 닫으셔야 합니다. 덥석 무는 순간 끝장입니다. 지금 제주도 집값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해서 424세대 아파트 단지 전체가 경매로 넘어와서 가격표가 헐값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야말로 내 오랜 은퇴 로망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덜컥 그 집을 주워 담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싼 값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꾼들이 거하게 한상 차려먹고 도망간 그 더러운 설거지판을 우리 선배님들이 대신 치워주는 꼴입니다. 하늘에서 시속 100km로 떨어지는 시퍼런 칼날을 맨손으로 꽉 움켜쥐는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자살 행위입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집값을 미친 듯이 올려놓을 때는 비싸서 못 사고 쫓겨났는데 이제 그들이 먹튀를 하고 버리고 간 빈 껍데기를 우리 선배님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으로 비싸게 사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놈들이 치러야 할 막대한 손실과 먹튀 비용을 왜 우리가 대신 덮었어야 한단 말입니까?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이 깊은 늪에서는 일단 발을 빼고 멀리서 차갑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움직여야 합니까? 무너져 내린 이 끔찍한 유령섬에서 내 피 같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바닥의 신호는 도대체 언제 켜지는 것일까요? 시장은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3가지 황금 신호를 보여줄 것입니다. 언론의 가짜뉴스나 유튜버들의 섣부른 선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될 때까지 무조건 현금을 꽉 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진짜 바닥의 신호. 바로 악성 미분양 물량의 감소입니다. 다 지어놓고도 살 사람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는 집. 업계에서는 이걸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이런 악성 미분양 주택이 2,600세대를 훌쩍 넘겼고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산더미 같은 빈집 숫자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확실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성 미분양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시장에 꽉 막힌 체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인구 이동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구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주도를 탈출하는 20대 청년들의 이탈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비싼 물가에 일자리마저 다 문을 닫아버리니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짐을 싸서 육지로 도망치는 순유출 인구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순유입 인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텅 빈 동네에 집값이 다시 오를 일은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떠나던 청년 인구가 멈추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바로 그 전환점이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 가장 뼈저리고 중요한 지표입니다. 바로 법원 경매 낙찰가율의 회복입니다. 지금 제주도 경매 낙찰가율이 40.9%로 대한민국 전국에서 가장 비참한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감정가 1억 원짜리 집이 4천만 원에 반의 반값으로 나와도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침을 뱉고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40%대의 비참한 낙찰가율 수치가 최소한 대한민국 전국 평균 수준까지는 확실하게 치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시장에 다시 돈이 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집을 살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악성 미분양의 연속 감소, 인구의 순유입 전환, 그리고 꼴찌로 처박힌 경매 낙찰가율의 전국 평균 회복. 이 세 가지 신호가 캄캄한 시장에 동시에 번쩍하고 파란불로 켜지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이 바로 여러분이 꽉 쥐고 있던 현금 뭉치를 들고 시장에 당당하게 진입해야 할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타이밍입니다. 이 세 가지 완벽한 지하실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칼이 바닥에 쾅 하고 떨어져서 완전히 멈춘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다음에 아주 천천히 주워 담아도 수익을 내는 데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방을 유령섬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향해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단돈 5억 원에 영주권만 쏙 빼먹고 튀어버린 얌체 같은 자들의 영주권을 당장 박탈하라고 정치권에 소리쳐야 합니다. 그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남겨둔 텅 빈 흉물과 거대한 땅덩어리에 무자비한 징벌적 세금 폭탄을 때려 국고로 철저하게 환수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우리 땅을 함부로 영구 소유할 수 없도록 다른 선진국들처럼 자국민이 아니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강력한 상호주의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쑥대밭이 된 제주도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국적인 외국인 부동산 제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그리고 헐값에 알짜 자산을 줍는 진짜 바닥의 시간이 올 때까지 시니어 연구소와 함께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란에 투기꾼들이 던지는 빈 껍데기를 절대 사주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와 썩어빠진 영주권 장사 제도를 당장 폐지하라는 선배님들의 시퍼런 호통을 가감없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꾹꾹 눌러담아 남겨주신 그 분노의 댓글 한 줄이 모이고 모여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가장 무서운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시니어 연구소는 언제나 그렇듯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선배님들의 얇아진 지갑을 철통같이 방어하겠습니다.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위기의 시대에 당당히 살아남을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진실의 검을 선배님들의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굳건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